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FOPLP를 적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에 밀리는 가장 주된 이유는 패키징 기술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보안적인 이슈 면에서 특히 애플과 같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서는 TSMC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명목적인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만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애플 외에서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 없는 기업들조차 TSMC를 파운드리 1순위로 꼽았던 이유는 이 패키징 쪽에서 상당한 기술력 차이가 났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FOPLP, 그러니까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적용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상용화가 될 경우에는 TSMC와 기술적인 격차는 완벽하게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TSMC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 혹은 더 뛰어난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FOPLP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패키징 부분에서만큼은 그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미 삼성전자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을 봐야겠죠.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이미 성장 궤도에 올라탔어요. 반도체 산업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패키징, 특히나 이 FOPLP에 대한 그런 상용화를 발표를 시켰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핵심 수혜 기업에 주목을 한다면 PD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기는 제가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매수를 해서 굉장히 최근에 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최근에 이런 부분을 이제 상용화 시키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신기업으로 저는 삼성전기를 이제 꼽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매수를 진행하고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계좌 공개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를 했고 현재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FOPLP 쪽에서 어떤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삼성전기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와 이미 FOPLP 쪽에서 2018년부터 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외에도 FOWLP 쪽에서도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이미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파운드리 패키징 쪽에서도 삼성전기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도달점에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올해 반도체 산업, IT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와중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정말 몇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의 MLCC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장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20% 이상의 매출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주가는 역시나 좋지 않은 IT 산업을 고스란히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꽤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주가가 실적을 지금 당장 못 따라가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라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일본 기업들, 상위 기업들의 그런 전장용 MLCC 부분을 계속적으로 뺏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기가 지난 몇 년간 해서 전장용 MLCC 시장에서 4% 점유율에서 현재는 15% 가까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라타 같은 경우는 약간 3% 이상, TDK도 4% 이상 빠졌고요. 그 뒤를 삼성전기가 랭킹 3위 정도로 바짝 쫓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삼성전기는 랭킹 5 외도 못 들 정도로 전장용 MLCC 쪽에서는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삼성전기가 일본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력이라던가 실제로도 차세대 MLCC, 전장용 차세대 MLCC는 삼성전기가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일본 기업들보다도 더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용시켰을 때에는 결국 전장용 MLCC와 그리고 FCBGA, 그러니까 기판에 대한 대면적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패키징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나노, 그러니까 반도체를 작게 하는 그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결국 패키징을 통해서 패키징의 그 대면적화를 통해서 더 많은 반도체를 싣고 특히 수직으로 증축을 시킴으로써 더 높은 그런 반도체를 쌓기 위해서 후공정에 대한 기술력이 꽤나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FCBGA 그러니까 기판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간의 그런 자율주행 쪽에서의 협력은 이미 명실상부한 팩트예요. 이에 따라서 MLCC라던가 혹은 삼성전기가 제공해주고 있는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해서도 역시나 기대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MLCC 그리고 FGBGA라는 패키지, 기판 그리고 카메라 모듈까지 전부 다 삼성전기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1등 혹은 2위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자율주행에서 카메라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상태에서 프론티어가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론티어에 이제 투자를 진행했었고 이 라인 때에서 이 라인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결국에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저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프론티어가 이렇게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런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뛰어나지고 있기 때문에 기판과 MLCC는 당연히 좋고요. 이와 더불어서 항상 문제거리로 지목받았던 카메라 모듈도 이제는 턴어라운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장용의 카메라에 대한 중요도와 그 숫자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시기가 내년부터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삼성전기의 그런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혹은 내부자 매수도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세계 최고 용량의 전기장 MLCC도 삼성전기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개발을 해냈고요. 그 외에도 기판과 카메라 모듈 모두 좋은 상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꽤나 컸고요. AI라던가 서버 전장 쪽에서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대면적화가 이루어지면서 단가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그런 FGBGA, 그러니까 기판이라던가 아니면 전장 쪽에서 반드시 필요한 MLCC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우리 필승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지금 보시면 9월 14일 글이죠. 어제 유니티의 급락 배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듯 싶은데 유니티 입장에서도 어서 가금화를 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고객들과 합의점이 필요해 보이네요. 실제로 유니티가 유금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개발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유니티의 주가가 이제 5% 이상 빠졌었죠. 네, 저도 어제 소식을 접하면서 조금은 놀라웠는데요. 아마 자체적으로는 이제 빠져나가다가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얼리안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겠으나 같이 수익화를 추구한다면 둘 다 엄청난 실적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플랫폼 효과에 확신이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겨우 두 플랫폼뿐인데 굳이 출혈 경쟁할 필요가 있기도 싶기도 한데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네, 게임 엔진이 얼리얼 엔진, 유니티 외에는 사실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독과점적인 힘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런 스팀 게임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스팀에서의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전체 게임 시장으로 봐도 50%는 확보하고 있는 유니티 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순서이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굳이 출혈 경쟁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10년 전에 했던 일, 유니티 정책 변경에 재조명된 시우의 과거 행보 이런 식으로 기사도 좀 찍어드렸고 이게 우리 멤버분들 간에 나눈 대화예요. 저는 이제 대화에 이제 참여하지 않았었고 멤버분들 간에 나눈 대화이고 이거는 필승 채팅방입니다. 분석방은 제가 따로 분석해드리는 것들, 핵심적인 산업들, 기업들이라던가 시대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것들은 따로 방이 또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 것이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핀더더가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쪽에서 압도적인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이에 따른 기사를 올려주신 겁니다. 우리 멤버분이 다 올려주신 거예요. 제가 구글 반독점 소송이라던가 혹은 인텔에 대한 그런 노광장비 쪽에서의 보시면 지금 이후부 쪽에서 ES만큼 중요한 장면사를 알고 있는데 인텔은 엑시트 중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니콘이 이제 중국의 이제 노광 장비 쪽을 반도체 장비 쪽을 이제 수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사로 띄워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발 앞서서 우리 멤버분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 내용들이 전부 다 공유가 되고 있고,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필승 멤버분들과 그렇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 간의 그런 실력의 갭차가 저는 굉장히 빠르게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필승 멤버십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우리 무료 공개방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 공개방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기에 대한 분석이었고, MLCC 그리고 패키징 기판, 반도체 기판과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분석,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